네, 안녕하세요. 한스피지컬 랩입니다. 오늘은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 건데요.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근육을 성장시키고 또 건강해지기 위해선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 적정 섭취량이 체중 1kg당 1.2에서 1.7g 정도, 성인 여성의 경우는 1g에서 1.5g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걸 매번 계산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체중 1kg당 한 2g 정도로 잡아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70kg 정도 체중이 나가는 분들은 하루에 한 140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해주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점이 뭐냐면 이 적정 섭취량 이상으로 엄청 많이 드신다고 해서 단백질이 다 흡수되는 건 아닙니다. 체지방으로 저장이 되거나 혹은 화장실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단백질도 과하게 드시는 건 좀 피해 주시고요. 단백질의 종류를 또 좀 구분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나뉘는데요. 어, 동물성은 아시다시피 고기, 생선, 뭐 해산물, 유제품 등을 이야기하고요. 식물성은 뭐 콩이나 콩으로 만든 뭐 두부, 콩, 뭐 콩나물 또 뭐 채소들을 포함해서 풀떼기, 예. 풀떼기에서 나오는 단백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많이 보시죠. 유청 단백질, 뭐 혹은 웨이 프로틴 같은 말입니다. 예, 이것도 보충제인데 얘네는 우유에서 좋은 성분만 이렇게 뽑아서 만든 단백질 보충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우리가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이 필수 아미노산은 동물성 단백질에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합성을 위해서는 류신이라는 공급원이 필요한데요. 안타깝게도 식물성 단백질에는 류신의 함량이 좀 낮고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좀 낮아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채식을 주로 하는 분들은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보충제를 드셔도 되는데요. 단 식사를 통한 충분한 영양 보충 후에 약간 간식처럼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는 이제 동물성 단백질 이야기만 좀 나눠볼까요? 닭가슴살만 먹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아닙니다. 생선이나 해산물, 뭐 돼지고기, 소고기 등 살코기들을 좀 골고루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해산물은 뭐 예를 들면 오징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오징어나 문어 이런 애들도 다 순수 단백질이기 때문에 타우린도 많이 들어있고 얘네들도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단백질 함량만 비교해서 보면 닭가슴살이나 돼지 다리 부위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타민 함유량이 돼지가 닭보다 한 3.3배? 그리고 소고기보다는 한 11배가 더 많습니다. 물론 그 닭고기도 소고기도 장점이 많이 있지만 비타민만 가지고 봤을 때는 돼지고기가 아주 좋죠. 가성비에서도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돼지를 더 자주 먹는데요. 닭가슴살이 시중에서 먹기 편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대중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이고, 돼지고기는 사실상 주방에서 좀 일을 많이 해야 하고 시간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다가가기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알아두면 좀 쓸데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돼지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해드리면, 돼지는 자동차로 치면 후륜구동이라서 얘가 뒷발로 미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발집에 가보면 기름이 많은 발을 앞발이라고 해서, 그리고 대자라고 표현하죠. 큰 다리를, 큰 발을 앞발, 그리고 대자로 표현하는데, 얘가 상대적으로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앞에 다리는 운동량이 적어서 지방이 좀 많고, 또 지방이 근육보다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앞발이 좀 사이즈도 크고 해서 가격도 더 비싼 겁니다. 사실은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원래는 일부러 뒷발을 찾아서 드시는 게 좋겠죠. 살코기가 훨씬 많으니까요. 단백질 섭취 시 또 이제 주의사항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과다하게 섭취하시면
신장, 우리 콩팥에 무리를 좀 줄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드시는 분은 없으실 건데, 예를 들어 운동은 조금 하시는데 보충제도 많이 드시고 저녁에는 꼭 고기를 드시고 막 이렇게 무리해서 드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단백질 섭취는 적정량을 조금씩 나눠서 자주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각종 영양소를 골고루 식사 때마다 적정량을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어렵죠,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모 기업의 고 대표님께서 저한테 보충제 관해서 문의를 주셨었는데요. 이게 보충제는 쉽게 설명드리면 원래는 운동선수들이 식사도 영양가 있게 먹고 있으나 식사도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을 더 채우기 위해서 이게 그리고 지치지 않고 운동하기 위해서 개발되고 먹기 시작한 건데요. 여러분들도 드셔도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이름을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게 보충제에 있기 때문에 보충하는 역할로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대신 이 모든 거를 이 보충제로 채우려고 한다면 좀 영양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저도 어릴 때 많이 먹어봤었는데요. 이게 바쁜 현대인들이 식사를 통해서 몇 끼니마다 단백질 보충이 어렵다 하면 틈틈이 드셔주는 게 좋고, 보충제에 너무 의존해서 그리고 운동량은 그대로인데 보충제로만 기적 같은 효과를 얻으시려고 한다면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이나 영양이나 휴식은요 평생 할 수 있는 적정량을 잘 정해서 꾸준히 실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알아두면 쓸데없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